정성영사 너도 쉬고 갔지? 네. 자, 봅시다. 자, 사실 쌤 입장에서도 지난 시간 수업이 매우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 뭐지? 영상으로 본 사람 중에 화풍 수업을 영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엄청 무서웠대. 쌤이 완전 그 목소리 톤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여튼 다행히 이제 수업의 텐션은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책임을 좀 하는데. 자, 일단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사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물리에서 조금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이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설긴 해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이제 크기랑 방향을 이제 가지는 어떤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가 같다고 할 때는 크기 정보와 방향 정보만 주어지게 되면 두 벡터가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방향이 같으면 이제 두 벡터가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분의 길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보통 우리가 A라고 하고 C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를 종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벡터를 자, A 벡터라고 저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또는 이제 AB 벡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이때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로 표현을 할 거고, 방향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벡터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벡터가 두 벡터 같다를 이야기하게 되면 벡터가 담고 있는 정보가 두 개라서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두 벡터가 같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벡터는 무수히 많은 거지.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똑같은 화살표를 그리면 전부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벡터 연산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연산은 우리 총 몇 가지를 했냐면 덧셈, 뺄셈, 실수배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실수배는 그냥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A 벡터야. 그럼 이 A 벡터는 어떻게 생기겠어? 그냥 이제 똑같은 방향의 길이 두 배 그리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 벡터는 그냥 이제 반대 방향으로 길이 바뀌게 그리면 되는 거지. 꼭 저기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얘가 이제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특별히 실수배 중에 마이너스 A 벡터는 따로 역벡터라고 부른다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이야기했는데, 덧셈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삼각형법과 평행사변법이 있어. 각각의 의미가 다 있고 이제 편의가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쌤이 지난 시간에 벡터를 뭘로 이해해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 벡터에 대한 이미지를 뭘로 가지면 좋다고? 두 가지. 힘이랑 평행이동. 뭐 괜히 이야기하면 저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 평행사변형법은 이제 힘의 합력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이제 논리적으로 깔끔한 것 같거든. 삼각형법은 평이동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가져줘. 우리가 O가 있고, OA 벡터가 있고, O 벡터가 있대. 이걸 이제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스몰 B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어떻게 될 거냐? 얘를 삼각형법을 쓰게 되면 이 친구의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이제 합벡터였어. 근데 그거를 그냥 OA 벡터 나오고 AB 벡터 이렇게 쓰게 되면, OB 벡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OA 벡터만큼 따라가고 AB 벡터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동한다. 점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줘. 그게 이제 합벡터, 지금 여기서는 C라고 아까 OC 벡터가 되는 거지. 다시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 점에서 출발해서 OA 벡터만큼 가고 OB 벡터만큼 가서 도착하게 되는 점,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합벡터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줘. 그냥 점 따라 쭉 간다. 점 따라 쭉 간다. 매우 중요해. 알지?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대응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해져. 부탁할게, 알았지? 부탁할게.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은 이제 뭘 위한 수단에 가깝냐면 이제 우리가 덧셈 일종의 이항이 성립하게 하기 위한 절거의 수단에 가깝거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OA 벡터가 나와도 AC 벡터가 OC 벡터가 이제 나왔지. 그러면 AC 벡터를 냅두고 넘기게 되면 이렇게 이항이 되면 매우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OC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결과가 AC 벡터 이게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OC 빼기 OA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벡터의 분해라고 얘기했지. 분해는 사실 이제 벡터에서는 거의 최종 스킬에 가까워서 분해를 진짜 잘 쓰면 벡터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벡터의 뺄셈을 이제 OC 빼기 OA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제 요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이항을 통해서 이제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벡터의 뺄셈을 저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그대로 성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덧셈을 이용한 분해, 뺄셈을 이용한 분해. 예를 들어서 AB 벡터가 있으면 중간에 C라는 점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더라. 같은 점이 생기죠. 뺄셈을 분해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뺄셈으로 분해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그래서 OB 빼기 OA다. 물론 PB 빼기 PA다.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이 되도록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다. 같은 점이 되도록 분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실수에 관련된 평행에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평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일 때 그때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고 주어지게 되면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대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을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거든. 그럼 이제 모든 학생이 오늘 수업에 지장이 없겠다 하지. 하나 괜찮아? 영상이도 괜찮니? 저건 다 기억나지? 너 중에 숙제 했다고 했으니까 맞지? 당연히 기억하겠지. 오늘은 조금 빡셉니다. 조금 빡셉니다. 이제 약간 본 게임입니다. 오늘 해봅시다. 순간에는 사실 뭐 한 게 없잖아. 이제 해봅시다. 자,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뭐나? 우리는 벡터가 몇 개의 정보를 가졌다고? 두 개의 정보, 크기랑 방향만 가졌다고. 거기다가 위치 정보를 추가하겠다가 위치 벡터의 아이디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에다가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자, 이 벡터가 스몰 a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그려도 이 모든 벡터가 다 똑같은 벡터라고. 뭐가 같기만 하면 크기와 방향이 같기만 하면.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시점이 O인 벡터는 몇 개밖에 없다. O라는 점이 저기 정확히 있다면 수많은 스몰 a 벡터 중에서 이제 시점이 O인 벡터는 저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벡터의 종점을 내가 편의상 A라고 하게 되면 스몰 a 벡터와 같은 벡터 중에 시점이 O인 벡터는 O의 벡터 하나밖에 없더라. 그때 요 O의 벡터를 가리켜서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그때 시점을 O로 고정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가질 거거든. 그래서 점 O에 대한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가리켜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벡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위치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때의 시점을 원점 O로 잡아버리는 순간 나머지 정보는 다 고정돼 버리거든.
따라서 종점이 결정되면 벡터가 결정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과 벡터가 1대1로 대응하게 됩니다. 오케이? 점과 벡터가 1대1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벡터를 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될 거다가 위치 벡터의 결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말로 한 거는 쌤이 이제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강의 노트에 적어놓은 건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 자, 봅시다. 60페이지 봅시다. 아까 너 거를 성민이 줬어. 어쩐지. 여기 있더라고. 나 성민이 주려고 챙겨놓은 줄 알았지. 자, 어쨌든 항상 이야기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자, 여튼 봅시다. 위치 벡터 첫 번째, 깜짝이야. 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의 벡터를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하겠대. 설명.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을 갖는 양입니다. 따라서 같은 벡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때 위치점, 시점을 고정하게 되면 모든 같은 벡터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하나의, 똑같은 말인데 왜 써놨을까? 어쨌든 하나의 벡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거기 이제 쌤이 같은 벡터를 4개를 그려놨는데 그 중에서 시점에 오인 벡터는 누구밖에 없다고? 파란색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괜찮지?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시점을 O로 샀는데 이때 A 벡터와 O의 벡터 갖게 되는 점 A가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즉 시점을 O로 고정하는 순간에 A 벡터와 점 A는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 이제부터는 벡터를 점, 다시 말해서 종점을 가리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참고 또 봅시다. 점 O의 위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임의의 점을 선택한다는 건 그냥 아무 점에 사실 시점으로 삼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버지는 자꾸 여기 O. 오케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문제에서. 그다음 두 번째, 점 O의 위치 벡터는 0벡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순간 시점은 무조건 누구라고? O라고. 그럼 점 O의 위치 벡터는 시점은 누구라고? O라고. 그럼 O 벡터는 무슨 벡터? 0벡터. 그래서 점 O의 위치 벡터는 0벡터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점 A, B, C의 위치 벡터는 각각 스몰 A, B, C로 나타내고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 일반적으로야. 그래서 문제에서 헷갈리게 내고 싶을 때는 이제 이상하게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우리가 스몰 AB 벡터의 위치 벡터가 뭐냐라고 물으면 얘는 이제 우리가 분해해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 OA 벡터 스몰 A 벡터, OB 벡터 스몰 B 벡터라고 하게 되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AB 벡터는 이 벡터를 가리키잖아, 맞지? AB 벡터는. 그럼 이제 이 AB 벡터의 위치 벡터는 뭐냐? 얘를 평이동해서 시점을 원점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가 사실은 AB 벡터의 위치 벡터인 거지. 괜찮니? 항상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벡터가 이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일 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바로 AB 벡터가 될 거고, 그의 위치 벡터가 이 친구 B 벡터가 되는 거지. 위치 벡터는 무조건 시점 뭐라고?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내가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은 시점이 원점5가 되도록 벡터를 분해하는 것 같다. 분해는 덧셈을 통해서 해도 괜찮고 뺄셈을 통해서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쌤이 뺄셈으로 분해를 했으니까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고치는 거 다시 이렇게 고치는 거 많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 분해하는 거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벡터의 분해는 최종 스킬입니다. 오케이, 최종 스킬이야. 저거를 적절하게 딱 쓰면 간지가 폭발. 뭐야? 어쨌든 멋있습니다. 오케이. 자, 간지 한번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멋있습니다. 진짜 잘 써야 돼. 잘 쓰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참고해서는 쌤이 그래서 덧셈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벡터를 뭘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내분점의 위치였습니다. 수연아. 쌤이 벡터의 덧셈을 뭘로 이해하자고 했지? 여기. 진짜 중요해. 그 중에서 사실은 적당히 쉬운 문제는 그냥 힘으로 이해해도 괜찮거든. 근데 진짜 의미 있는 문제들은 평행이동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쌤이 설명할 때 진짜 편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겠지. 그 말은 너희가 문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봅시다. 내분점의 위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때 이 친구의 이제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P의 위치 벡터의를 이제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대. 시점을 그냥 아무데나 여기 잡을까? O라고 잡읍시다. 이제 여기를 OA 벡터라고 잡고요. 여기를 OB 벡터라고 잡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O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니? 근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P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 더하기 너무 잘 생겼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 그냥 똑같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사실은 이제 이미 외우고 있으면 그냥 외워지는 거지 사실. 이렇게. 자,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이 OP 벡터라는 친구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고 풀어도 똑같아. 그냥 아무거나 땡기는 거 하면 돼. 그래서 평이동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P 벡터는 일단 A 벡터에다가 A 벡터만큼 가서 요 벡터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벡터가 AB 벡터거든. AB 벡터에다가 이 길이가 M 더하기 N분의 M이 되거든. M 더하기 N분의 M이 돼.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이 AB 벡터를 오픈에 딱 쓰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A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돼.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와. 통분해서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써볼까? 분모를 전부 다 M 더하기에다 바꿔버리게 되면 M 더하기 N A 벡터 M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MA 벡터랑 여기랑 딱 지워지지. 그러면 MB 벡터랑 NA 벡터랑 딱 남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저 위로 가서 해도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어쨌든 그래서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저러하다라는 얘기고, 그때 이 이해를 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 평행이동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읽을 때도 그냥 쭉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중점의 위치가 벡터인데, 중점은 그냥 예상하건데 라지 M 스몰 M 벡터라고 하게 되면 M 벡터는 2분의 될 겁니다. 이렇게 후지하지 않습니다. MN 1 대입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방금 했던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무기중심. 자, 무기중심 G에 대해서 우리가 G 벡터라고 잡게 되면 얘도 그냥 결론인 거지. G 벡터는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또는 아무데나 가서 여기를 오라고 잡습니다. 많이 힘들어? 응? 자, 쌤이 일단 목요일까지는 확실히 안 좋았어. 금요일에 살아나기 시작했거든. 내가 목요일에 확실히 신호가 오기 시작해서 일주일 딱 걸렸어.
넌 얼마쯤 됐나 지금? 저는 일요일부터 한 이틀은 더 고생해야 돼. 근데 이번 감기 진짜 나쁜 놈이었어. 정말. 근데 생각해봐. 빨간 날 집에 누워 있어. 차라리 학원 가는 날 아파서 집에 누워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있는데 학원 가 이제 놀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 맞지? 진짜 상큼했어. 와 정말. 맞지? 근데 쌤도 타임플 안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진짜? 쌤이랑 저 갔는데 검사 받기 싫어서 쌤, 그치. 쌤도 그냥 응급실 갔어야 된다, 맞지? 빨리 나왔을 건데. 여튼, 나중에 봅시다. 다시. 그럼 얘가 이제 스몰 A 벡터. 얘를 스몰 B 벡터. 얘를 스몰 C 벡터. 그리고 얘를 스몰 C 벡터. 얘를 스몰 N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G 벡터라는 친구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N 크로스로 곱하는 건 항상 1 곱하기 A야. 그래서 2 곱하기 N 벡터 더하기 1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요 N 벡터는 B와 C의 중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N 벡터를 2분의 G 벡터 더하기 C 벡터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2랑 약분하면 이거 바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하다, 맞지? 너무 당연하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좀 갑시다. 자 거기 그 168페이지 봅시다. 자, 책 168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그 예제라는 게 있거든. 예제라는 게 있는데 그 예제라는 거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AC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요렇게 쓰라고 했어.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스스로 해봐. 쌤 거 안 봐도 돼. 이 C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요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 2배의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3번을 보게 되면 AC 벡터 더하기 BC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OC 아니 C 벡터 빼기 A 벡터 더하기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정리해서 이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혹은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 이렇게 쓰기도 많이 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0쪽 풀어보십시오.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윤성이 자잖아. 쌤한테 꼭 이야기 해줘야 돼. 이게 진짜 도전이야. 그러고 보니까 성윤아, 너 우리 쌤국 먹었어? 이 나쁜 사람아? 아 답장을 하고 싶었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살아있다고 하면 되지.
하나. 일단 그 자세가 너무 그 나이스한 자세인데 자기의 딱 좋은 거지. 털이 힘 빡 줘, 이 자식아. 진짜 아파? 이번 주까지 없어? 근데 이번 주까지 하면 놀았겠네. 맞지? 살짝. 잘 풀고 있어? 자, 그 빨리 본 사람들이 또 좀 있군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A 2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3, 2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런 벡터를 써야 되겠지. 잘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좀 해볼까요, 이제?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PQ 벡터를 이제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 즉 A 벡터, B 벡터로 표현을 하래. 그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분해하면 되지. Q 빼기 P. 그러면 이제 OQ 빼기 OP 벡터가 되는 거고, OQ 벡터를 이제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하는데 2대1 내분이잖아, 맞지?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A 벡터. 항상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쓰고, 빼기 OP 벡터는 그냥 A 벡터의 절반이잖아, 맞지? 2분의 A 벡터 쓰고 적당히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49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A 벡터가 되고 B 벡터가 되고 C 벡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P, HF인가? F의 1대2 내분점, 여기 2대1 내분점을 T라고 하죠. 그리고 요 벡터를 구하죠. 요 벡터.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AP 벡터라는 친구는 AH 벡터와 AF 벡터의 2대1 내분점이거든.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AF 벡터, 2 곱하기 AF 벡터, 그리고 1 곱하기 AH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AF 벡터와 AH 벡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지. AF 벡터는
자, 어쨌든 봅시다. 너도 혹시 감기 끼고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갑자기 약간 남자 목소리 맞지? 그치? 자, 어쨌든 AF 벡터는 그냥 A 벡터 나가기 C 벡터야. 그래서 얘를 이제 A 벡터 나가기 C 벡터로 바꿨어. AH 벡터는 B 벡터 나가기 C 벡터가 되잖아. B 벡터 나가기 C 벡터 바꿨으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AP 벡터를 우리가 ABC 벡터로 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괜찮니? 성민이 질문 있어? 넘어갑시다. 이번 문제는 이제 삼각형 ABC의 무기중심을 GACBCC라고 할 때 이게 영백 타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영백 타임 도착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방법 좀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분해하는 거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B 벡터 B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그리고 C 벡터 마이너스 G 벡터. 그럼 결국은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마이너스 3G 벡터가 되는데 원래 G 벡터가 뭐였어?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이 결과는 0벡터다. 그래서 3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괜찮지? 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시점을 원점으로 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원점을 뭘로 정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G를 원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얘는 그냥 원점이 G인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얘를 3으로 나누고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 ABC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이므로 얘는 GG 벡터가 됩니다. 다시 시점이 G고 이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ABC의 종점을 이제 ABC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가 된다. 근데 어차피 그럼 그 종점이 누구야? G잖아. 그래서 얘는 GG 벡터가 되는 겁니다. GG 벡터는 무슨 벡터야? 0벡터지. 그래서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 오! 안 돼. 자, 351번도 봅시다. 351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벡터를 이제 P 벡터, Q 벡터, Q 벡터, 그리고 R 벡터, 그리고 삼각형 이제 BD 이렇게 주어진 상태가 나왔지. 근데 요 점, 이 삼각형 무게중심을 T라고 하지. 그럼 AT 벡터는 어떻게 변될까? 내가 지금 이 점을 원점으로 삼겠다는 얘기야. 얘를 원점으로 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T 벡터는 3분의 P 벡터 더하기 Q 벡터 더하기 R 벡터가 같다. 왜? 시점이 A이고 무게중심이 종점이니까. 괜찮니? 오케이. 다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P 벡터가 종점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 Q 벡터가 종점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 그리고 R 벡터의 종점이 이제 그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P 벡터 더하기 Q 벡터 더하기 R 벡터를 3으로 나눈 게 바로 무게중심을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가 될 거고, 어차피 이 AT 벡터의 시점이랑 P 벡터, Q 벡터, R 벡터 시점 모두 A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시점이 A고 무게중심의 종점인 이제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AG 벡터는 뭐야? AG 벡터는 뭐지?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AG 벡터다. 즉 R 벡터 더하기 P 벡터 더하기 Q 벡터가 AG 벡터.
P 베타 더하기 Q 베타 더하기 R 베타가 AG 베타입니다. 따라서 AG 베타와 AT 베타는 실수변 관계. 뭐지? AG 베타가 3AT 베타라는 말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AGT는 한 직선에 있습니다. 하나 자기 뒤에 있으면 서 있으면 훨씬 덜 졸리지 않을까? 하나만 더 하면 초콜릿을 초콜릿 부탁할게. 넘어갑시다. 한번 갑시다. 한번. 자, 우리 평행 사변형이 주어졌는데 ABCD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여기 무게중심 G1 여기 무게중심 G2가 있어. 네, 평행 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뭐해? 서로를 2등분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길이가 2대1이야. 같은 방식으로 이 길이가 2대1이야.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가까웠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 전체는 1대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G1, G2 벡터는 G2, G1 벡터구나. G2, G1 벡터는 DP 벡터의 3분의 1배입니다. 괜찮니? 그냥 기하적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요 친구가 A 벡터고 요 친구가 P 벡터라고 주어졌으니까 G1, G2 벡터는 3분의 1 DB 벡터가 되고 D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B 빼기 A네, B 빼기 D네.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353번도 봅시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 문제 수요하는 이제 OA, OB, OC가 각각 ABC 벡터겠죠. 여기가 A 벡터, 여기가 B 벡터, 여기가 C 벡터일 때 요구하는 건 이제 CG 벡터를 구하래. CG 벡터. G라는 점은 지금 삼각형 OAB의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분해하는 거지. CG 벡터는 이렇게 뺀다. OG 빼기 OC 벡터가 됩니다. OC 벡터는 그냥 C 벡터인 거고 결국 OG 벡터만 A 벡터와 B 벡터를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 벡터는 무슨 벡터지?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요 벡터가 중점 벡터야.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를 M이라고 잡게 되면 OM 벡터는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면 OG 벡터는 3분의 2 OM 벡터거든. 결국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OG 벡터 만들어지지. 그리고 그 OG 벡터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CG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아는 걸로 계속 표현을 하는 습관을 들여. 이제 나이스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P의 벡터 더하기 5P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PC 벡터는 PC 벡터를 자,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점이 이렇게 다 다르면 하나를 보통 일치시켜 주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고쳐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저기 PC 벡터랑 PC 벡터랑 이렇게 지워지고 남게 되는 건 P 벡터 더하기 3PB 벡터 이렇게 만들어져. 얘가 0벡터가 되는 거지. 이걸 처리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수배와 평행을 이용하는 건데
얘를 넘기기를 이제 P의 벡터는 마이너스 3PB 벡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22 세 점이 한 직선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이 의미고 두 번째로 여기가 부호가 음수잖아, 맞지? 개수 음수라는 말은 P의 벡터와 P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개수가 음수라는 말은 P 벡터와 P 벡터가 반대 방향이야. 다시 말해서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다. 점 P가 있다. 다은아, 괜찮아? 사연이 놀랬지? 진짜 세게 때릴 줄 알았지? 아니었어? 어쨌든 합시다. 석준에다 뭐 어떻게 세게 때리겠냐? 석준이가 세게 안 때릴 것 같고 얘가 진짜 세게 때리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세게 안 때려야 되잖아. 사실 학생이 어떻게 세게 때려, 맞지? 근데 나도 이렇게 때리고 오! 세게 때렸다 뭐 이런 느낌. 수요를 몇 번 봤지? 아, 네. 그리고 생각보다 단단해. 생각보다 단단해. 진짜 다 때려고 너무 세게 때렸다 뭐 이럴 때 같은 나쁜 놈이야. 여하튼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 사이에 어딘가 있어야지만 그래야 P 벡터랑 P 벡터랑 반대 방향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선분 AB 위에 점 A와 B 사이에 점 P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3, 이 B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P의 길이에 대해서 PB의 길이에 대해서 P의 길이가 3배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P가 더 길다는 얘기지. 그래서 P가 이쪽에 있는 P가 이쪽에. 그래서 이 길이가 3대 1이 되어야 결국 P 벡터의 마이너스 3배가 이제 P의 벡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길이 B가 1대 3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런 접근도 충분히 괜찮거든.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양변을 개수의 합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개수는 1이 생략된 거니까 1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벡터지? 얘는 시점이 P고 종점이 뭐지? 종점이 AB의 3대 1 내분점인 벡터가 되는 거야. 잠깐 이 내분점을 C라고 하게 되면 결국 좌변 벡터는 PC 벡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PC 벡터가 지금 뭐라고? 0벡터라고. 다시 말해서 P랑 C랑 같다. 다시 말해서 P가 이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이다라고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있게 되면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이 점 P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해했어? 매우 중요한 사고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고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런 생각들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거든.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노트 62쪽 봅시다. 쌤이 근데 이제 실수해가지고 여기 얘에 보면 2대 2를 거꾸로 적어놨거든. P가 왼쪽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대 2인데 2대 1이라고 주셔야 돼요. 쌤이 실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수 정리도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은 오늘 이제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학기 중에 진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강의노트 63쪽 갑시다. 거기 이제 그 개념
원리는 이제 특강으로 있고요. 이 참고라고 적었는데 한번 봅시다. OP 벡터는 MO의 벡터 더하기 NOB 벡터의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m과 n이 이제 어떤 값이 실수 값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면 이제 점 P의 실수 mn에 대한 점 P의 자취를 찾고 싶은 겁니다. 점 P가 어떤 점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m이 0 이상 1 이하고 n이 0 이상 1 이하면 m 더하기 n이 이거 m 더하기 n이 1일 때 점 P가 어떤 점을 이야기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결론은 선분의 2가 얘는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것도 훨씬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선분의 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시 써볼게 식을 OP 벡터가 MO의 벡터 더하기 NOB 벡터야. 근데 지금 개수의 합이 1이라고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m 더하기 n으로 실제로 그냥 나누기만 해도 괜찮지. 왜냐면 1이라서 나눠도 식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때 이 식이 의미하는 말은 뭐지? 점 P가 즉 OP 벡터가 시점이 오고 원 종점이 P인 벡터가 AB의 m 대 n 내분점 다시 AB의 n 대 m 내분점을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야. 즉 저점 P는 선분 AB의 n 대 m 내분점을 종점으로 가지는 거거든. 여기 n 대 m이라고 써봐. n 대 m, n 대 m. 여기가 괜찮지. 근데 저렇게 쓰게 되면 mn의 값이 0 이상 1이야. 그리고 합이 1인 조건을 계속 만족하게 되면 이 점 P는 어디 위에 현장해? 이 노란색 위에 모든 점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m과 1이 같아. 그러면 중점이 될 거고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2가 되면 1대 2 내분점이 될 거고 얘가 뭐 4분의 1, 얘가 4분의 3이 되면 1대 4, 1대 3 내분점이 되겠지. 결국은 mn의 값에 따라서 이 성분 위에 모든 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선분의 1입니다. 괜찮니? 시험에서는 저 자취의 길이를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전분의 1의 길이를 구하면 답입니다. 싫어요. 일단 자세를 선생님 가까이 가면 꿀밤.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사실 쉴 겁니다. 오케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쉴 겁니다. 조금만 버텨.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주어지고 m 더하기 n이 1 이하 이렇게 주어져. 사실 0 이상은 생략된 걸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라서 더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거든. 오케이. 자, 그때 점 P의 자취는 삼각형 OAB가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식을 다룰 때 그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요 m 더하기 n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취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로 m 더하기 n이 1일 때는 그냥 3분의 1이야. 이거 문제가 없어. 두 번째로 m 더하기 n이 2분의 1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OP 벡터는 MO의 벡터 더하기 NOB 벡터에서 이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얘를 강제로 1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양변에다 2를 곱할 거야. 그럼 2m 더하기 2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배 쓰고 다시 여기다 2분의 1을 쓰고 여기다 2분의 1을 쓸 거야. 다시 한 번 더 쓰면 2m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의 합이 1인 상태야. 다시 아까 얘가 이거와 이거의 합이 1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 친구의 종점과 이 친구의 종점을 이은 선분을 가리킨다고 했거든. 선분의 입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이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 친구의 종점과 이 친구의 종점을 가리키는 양끝점을 가지는 선분이 되는 거야. 즉 2분의 1 5의 벡터는 여기일 거고 2분의 1 5 벡터는 여기라서 이 선분을 가리킨다. 얼마면? 2분의 1이면. 그럼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이렇게. 3분의 2면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 이렇게. 근데 이 m 더하기 n이 뭐부터? 0부터 1까지 전부 다. 그럼 결국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OAB 전부 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니? 졸아서 모르겠니? 약이 졸린 약이어가지고. 그쵸. 윤성이는 쌤이 봐주긴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괜찮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제 합에 대한 조건이 없거든.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선분 OA와 OB를 이웃하는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있고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OP벡터 이렇게 되거든. 한 편의상 n이 0이라고 해봐요. 첫 번째. 그러면 OP벡터는 뭐가 되지? M5의 벡터인데 n이 0부터 1까지야. 그러면 n이 0이면 정확히 0벡터. 그 다음에 m이 2분의 1이면 여기를 가리켜. m이 1이면 여기를 가리켜. m이 4분의 1이면 여기를 가리켜. m이 4분의 3이면 여기를 가리켜. 결국 이 선분 위의 모든 점이 바로 점피의 종점의 자취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n이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4분의 1만큼 가서 덧셈은 뭐로? 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잖아. 맞지? 4분의 1칸 올라가서 0벡터, 뭐 4분의 1벡터, 2분의 1벡터, 4분의 3벡터, 1벡터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이 선분의 모든 점을 종점으로 가지는 거야. n이 2분의 1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절반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결국은 평면의 모든 점을 이 평행사변의 내부의 모든 점을 종점으로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점피의 자체는 평행사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괜찮아? 자, 그러면 360번은 결론은 성분 A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루트 4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1번 봅시다. 자, 넓이가 14인, 이제 넓이가 14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때 뭘 만족시킨다고 했냐면 3P 더하기 2P 벡터 더하기 20PC 3P 2PD 2PC 벡터가 0 벡터래. 자, 그때 이제 삼각형 PB의 넓이를 이제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풀 때 사실 실소 정리를 쓰는 게 조금 좋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냥 하고 나머지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개수가 같아서 이제 저걸로 넘긴 거고 꼭 저렇게 넘기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얘도 이제 그 뭐지 아까 했던 방식 중에 그 두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거든. 즉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1차 결합이 주어지게 되면
시점이 같은 두 벡터 1차 결합이 주어지게 되면 개수의 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지? 바로 시점이 P이고 종점이 뭐가 돼? 종점이 선분 AB의 중점인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중점을 우리가 BC 중점입니다. 그 중점을 편의상 M이라고 하자.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3P 벡터는 마이너스 4PC 벡터, PM 벡터.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ABC가 이렇게 있는데 B와 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게 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지. 그리고 B가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P의 길이와 PM 길이를 봤을 때 P의 길이의 4배가 P의 길이의 3배가 PM 길이의 4배가 같다는 말이니까 결국 PA 대 PB가 4대 3이 되는 거지. P의 길이가 4야.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인 거지. 따라서 P라는 점은 선분 AM의 4대 3 내분점 위에 있습니다. 내분점과 일치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전체 넓이가 우리가 14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7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때 여기 삼각형 PAB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3대 4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넓이가 4가 되겠군요. 넓이가 그냥 4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4입니다. 괜찮니? 저렇게 푸는 겁니다. 다리도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